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를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국의 힐러리를 꿈꾸는 그런 상황.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진짜로 검토를 했다니까요. 대통령실의 일부 관계자들이. 아 그래요? 그리고 천국 아시잖아요. 천국인지 건진인지 천국? 천공인지 천국을 아니고 건진인지 천국도 있어요. 모르는 척하는 거야 지금. 진짜 너무하네. 정신 혼미해요. 예. 통일 대통령 김건희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실 안에 관계자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식사 여사가 중에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진지하게 못하는 않겠죠. 설마. 진지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생각을 있다. 하지 않았으면 그렇잖아요. 음. 근데 김건희 여사로서도 본인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음. 본인이 출마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당대 열리면 당대표 나가고 아하. 김건희 여사는 대선 후보 나가고 음. 이러면 확실하게 진영을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잖아요. 자신들의 방어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배운 거예요. 대선 후보 나갔다가 당대표 나가고 또 재보궐선거 있으니까 배지 달고 그러한 예를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처럼 하신 정치인들 많이 있어요. 네. 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과거 같으면 지금 장 소장님의 말씀은 그냥 웃고 말았겠지만 아하. 지난해 12월 이후로 너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분은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은 내가 그럴 수도 더 나아라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아, 박성태 시장님 이렇게 설득이 되고 이거 있는 봐. 상황 이렇게 되면 안 그렇게 돼요. 설득당하면 안 돼요. 설득당하면 안 왜냐하면 이 얘기가 예. 상상만 하는 것 자체도 예. 대한민국이 OECD 10개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저기 한 100위권의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140위 정도 됩니다. 아니 순위가 안 매겨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 물론 국정을 운영할 때 건설로 따지면 시행사는 김건희, 시공사는 윤석열 이런 식의 관계가 있었던 건 알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대통령으로 김건희를 거론한다는 자체는 대한민국의 수준이 너무나 아니 열악한 그 떨어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아니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예. 있었다면 자, 제가 그런 얘기를 몇 하는 가지만 거죠. 얘기를 할게요. 예, 자, 예. 통일 대통령 글쎄요. 음. 그 여의도에는 빌딩 이름이잖아요. 민족통일 대통령 빌딩이라고 있어요. 아. 예, 당사 옆에. 그렇죠? 알죠.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음. 두 번째는 힐러리 얘는 잘못된 예죠. 음. 낙선을 했으니까. 출마. 하실 거면은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부. 최근에도 왔다 갔다 한 적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출마보단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사태로 인해서 출마가 안 될 경우에 김혜경 여사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그건 그건 가능하죠.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아, 그거를 저는 생각해요. 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가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는데 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구속 수사할 때 전혀 그 내용이 언급된 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자 활발히 하시면 일각에서는 불법 계엄 가담자에게 문자나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또 우리 아직 파면된 게 아니기 대통령 신분으로 자유롭게 전화하고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지금 증거 인멸 우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에서 예. 국회 경내에 몇 명이 들어갔냐. 그래서 280명. 그렇게 김영현 장관이 얘기하니까 그건 전체 경내고 본관에는 본인이 사진으로 볼 때는 20명 정도 들어간 것 같다. 예. 근데 김영현 장관이 못 알아듣고 그 280명이 들어갔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내에서 심판을 받으면서도 변론 때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관저에서 전화 있죠. 비아폰 있죠. 막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대통령 성정상 내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그런 행동을 안 해야지 그럴 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판사가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민감해가지고 예. 대통령실에 있는 지인들하고 최근 통화 안 하는데 예. 하나만 물어봤어요. 하나만. 네. 대통령 통화 많이 하고 계시지 않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청 많이 통화하고 계신다. 통화 많이 하고 계신다. 그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과연 뭔 얘기를 하실까 통화하시면서. 그런데요,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수사를 했으니까 공소장을 만들어서 기소를 했으니까 뭐 증거인멸 이런 얘기는 지난 얘기입니다. 이미 그 전에 다 수사를 했잖아요. 예. 예, 공수처에서 뭐 권한이 있는지 좀 했고 검찰도 일부 했고 뭐 경찰도 일부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는 이미 지나는 거예요. 증거 인멸 여부를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근데 그건 이제 근데- 검찰의 네. 공소장이고 네. 사실은 따지면 이제 공판 중심주의잖아요. 네. 나중에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또는 다른 혐의가 탄핵된 뒤에는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죠. 거기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러 증인들에게 얘기해서 증언이 오염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봤지만 변론 때 이진우 사령관이나 김현태 칠공친 단장이나 칠공친 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진해서 12월 9일 날 용산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과도 정반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려된다는 실제 거죠. 그러면 불구속 재판 받는 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재판 5개 받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구속 돼 그건 있잖아요. 뭐 그것대로 판단을 해야죠. 아니 그 판단을 왜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고 분리를 하세요. 구속과 기소는 아니, 구속과 불구속은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단해 준 거잖아요. 저번에 그 이재명 대표도 구속에 대해서 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예. 기각이 됐어요. 그거는 예. 뭐냐면 증거 인멸 부분들을 해소해 준 거예요, 법원이.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의 43을 버티면서 예. 이분이 잡기도 힘들고 증거인멸을 할 의도가 충분하고 해서 발부가 된 겁니다. 예, 그 차이는 분명한 것 같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증거인멸 우려를 충분히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진술하지 않았잖아요. 예. 공수처 거부했고요. 묵비권 행사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그 주변인들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여러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혐의를 그대로 해서 그냥 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그 이 형사 재판의 전략은 공판에 나가서 나는 거기에서 다투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요한 증거는 삭제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비화폰이에요.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손대지 못하게 경호처가 막고 있고 예. 검찰이 3번이나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광호 본부장을 계속해서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민간의 영장실질위원회에서 이거는 구속 신청을 받아줘라 했음에도 지금 또 뭉개고 있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 그리고 심지어 증거인멸을 하라는 식으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났는데 석방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대단한 특혜가 가 있다고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유희석 지금 대변인. 구속이 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절차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구속이 취소돼서 지금 관저에 계시니까 전화도 많이 하시고 뭐 문자도 보내고 하면서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지점에 집중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은 공판 중심주의에 의거하더라도 나가서 그러면 항상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모든 증인을 위중교사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고 저는 들려요. 그러면 그럴 위험성이고요. 그러니까 네. 재판 그게 5개 혐의에 받는 분, 관련된 위중도 것이죠. 하셨던 분 이런 분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잣대를 안 되냐 그 얘기를 제가 한 것뿐이지. 법원은 일반 20초. 아니 법원에 이것도 물어봐야죠. 법원이잖아요. 이것도 아니, 그건 법원에서 법원에 났잖아요. 물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법원은 저는 결정을 했더라도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저는 상급심을 했다면 증거인멸의 부분들을 본인들의 공소유지에 있어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심우정이 욕먹고 있다. 그럼 인권 얘기까지 가야 됩니다. 인권 그 얘기도 잘 할게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다 일단 드리고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